보험 중에요. 이 보험은 불만 접수가 최대래요. 너무 많이 들었는데 변액보험. 자, 변액보험 이게 뭐죠? 변액보험? 변액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말 그대로 변한다. 액, 금액이. 내가 가입한 금액이 투자 결과에 따라 가지고 손실을 볼 때도 있고요. 근데 그거보다는 누가 손실 볼 생각하면서 가입하겠습니까? 그렇죠. 나는 충분히 이익이 나서 이걸로 노후 준비를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대부분 가입을 하다 보니까 네.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이 되죠. 이게 보험 상품이긴 맞는데 투자 상품이거든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변액보험에 대한 불만이 제가 15년째 듣고 있는 것 같아요. 네. 15년째. 예, 굉장히 평생토록 따라다니는 불만투성이 상품입니다. 왜 그렇게 불만이 많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판매하는 설계사분들이 이분들은 펀드 투자자나 증권 투자사가 아니에요. 맞아요. 이분들이 만약에 정말 투자를 잘 하신다면 증권사에 이미 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야죠. 근데 이분들이 판매를 하면서 불안전 판매를 하세요. 내가 펀드를 이렇게 관리해 줄 거고 수익을 이만큼 내 가지고 뭐 나중에 목돈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런 허무맹랑한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이 변액보험 자체가 투자 상품이기 때문에 나는 수익이 조금이라도 마이너스 나면 못 견뎌? 이런 분은 절대 가입하시면 안 되고요. 어떤 분이 가입하셔야 되냐면은 나는 약간의 마이너스가 나도 상관없고 앞으로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갈 거니까는 나는 공격적이고 투자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가입을 하셔야 되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우리 주식 떨어지면은 내 주식 올리기 위해서 뭐 해요? 물타기 하죠. 그렇죠. 네. 추가 매수하잖아요. 네네. 네. 그것처럼 변액보험도 투자 상품하고 똑같아요. 내가 좀 수익이 안 날 것 많이 같아? 떨어졌을 때. 예. 그럴 때 조금 더 돈을 넣어가지고 나중에 올라갈 때 더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저희가 이거 이제 스노우볼이라 그러거든요. 예. 조그만 거 언덕에서 굴려서. 굴리면은 나중에 크게 되죠. 그렇죠. 예, 그것처럼 이자가 안 날 때를 생각하지 말고 떨어질 때도 과감하게 또 투자를 하셔가지고 나중에 올라갔을 때 그때 일부를 또 환매하는 방식 수익을 구현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책 앞부분에 썼잖아요. 저도 이제 변액보험을 8개를 냅다 가입하려다가 그 은인이 누구냐? 이분이십니다. 접니다. 네, 이분이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 왜 기존에 갖고 있는 보험을 8개를 다 해약하고 변액으로 들으냐? 그분이 그때 그랬어요. 잘 굴려주겠다. 평생 잘 굴려가지고 수익을 몇 배 나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전 또 그걸 믿고 가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주식에 그냥 다이렉트로 투자를 하지 왜 변액보험을 들어서 가입을 하면 거기서 투자를 하면 뭔가 더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변액보험을 가입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첫 번째로 변액보험은 간접 투자라 그러죠. 직접 투자에 비해 가지고 상품에 대한 이해도나 이런 게 좀 낮아도 돼요. 왜냐하면 보험회사에서 따로 운용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 뒤에는 내가 낸 돈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근데 변액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요. 내가 주식을 가지고 펀드 매니저하고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 통화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처럼 뭐 한 달에 뭐 20만 원, 30만 원 내는 사람들하고는 거의 연결이 안 되죠. 네. 근데 이제 보험 같은 경우는 투자 상품이지만 내가 쉽게 내 담당 설계사하고 연락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어떻게 된 거야? 하면서 항의도 할 수 있고 위로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변액보험은 조금 쉽게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변액보험도 엄연히 투자 상품입니다. 네, 그래서 변액 상품을 만약에 내가 가입할 때는 투자에 대한 기본적인 공부도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실력이 되셔야지만 변액보험을 누구한테 맡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관리하고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보험을 드실 때도 본인의 성향을 조금 파악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안정형을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이게 변액이라던가 투자형이라던가 공격형보다는 조금 안정되고 이렇게 좀 꾸준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걸 선호하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보험을 가입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나는 투자가 나는 건 좋지만, 그러니까 정말 수익이 나는 건 좋지만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참지는 못할 것 너무 같다. 마음이 아픈 너무 거죠. 마음이 아파하고 힘들 것 같다. 근데 이렇기 그런 분들은 때문에 네, 저는 그냥 변액하면 안정형으로 네. 가져가는데 또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수익이 난 게 너무 좋을 수 있는 분들은 그걸 이렇게 가져가시는 게 좋죠. 그래서 가장 먼저 본인의 성향을 이렇게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험을 이제 좀 공부를 했어요. 네, 이제 뭐 변액보험도 알겠고, 리모델링 팁도 알겠고 했는데, 막상 설계사분을 만나면, 네, 보험 전문가분을 딱 만나면, 이런 말을 들으면 또, 맞는 것 같고요. 저런 말을 들으면 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또 어떻게,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어떤 기준을 가지고 딱 가서 가입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좋은 설계사 만나는 게 가장 좋은 보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게 또 쉽지 않은 것 쉽지 같아요. 않죠. 그래서 이 좋은 설계사를 고르는 기준. 첫 번째로 나하고 얘기가 잘 통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 오래 일하신 분들이 좋아요. 뭐 3년, 5년? 이 정도 말고요. 최소한 10년 이상 일하신 분들. 그런 분들 선택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다양한 회사의 다양한 상품을 비교 분석해 줄 수 있는 분을 만난다 그러면 더 가장 좋겠죠. 우리가 흔하게 가성비 얘기하죠. 네. 가격 대비 성능. 근데 요새는 가성비뿐만이 아니고요. 마음을 울리는 가심비까지도 따져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은 A라는 회사가 제일 저렴하고, 암보험은 B라는 회사가 저렴하고, 뭐 수술비 보험은 C라는 회사가 저렴하면 A, B, C를 전부 다 같이 통합으로 관리해주고 권유해줄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저 구독자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얘기가,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설계사 말에 끌려다니는 것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신념을 얘기하는 게 중요해요. 나는 암보험이 굳이 필요 없다. 특히 가족력도 없고 내가 앞으로도 발생해도 감당할 수 있다 그러면 암보험 과감하게 빼달라고 하시고요. 나는 어머님, 아버님이 당뇨라든지 이런 혈관 질환이 있다 그러면 암보험에 들어갈 돈을 혈관 질환으로 더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설계사분이 와가지고 암보험 꼭 해야 돼요. 5명 중에 3명이 걸려요. 근데 5명 중에 3명이면 안 걸리는 사람이 2명이거든요. 그쵸. 내가 거기에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물론 확률 게임이긴 하지만 내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건 과감하게 없애셔야 됩니다. 설계사분들 중에 정말 없기는 한데 간혹 가다가 본인의 수익을 위해서 조금 더 보험료를 겁을 주면서, 이 공포 마케팅이라고 하는데 겁을 주면서 보험료를 부풀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만나서 가입을 하시면은요 1, 2년 동안은 마음이 든든할 거예요. 나 이만큼 보험료 내고 있으니까 나 든든해. 근데 시간 지나고 보면은요 3년 차부터 야 이거 부담스럽다. 그럼 또 해지하게 되죠. 보험은 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도록 유지하는 게 가장 좋고요. 특히 보험회사들 자꾸 막 고객분들이 욕하잖아요. 보험회사 돈만 뜯어가는 도둑놈들이라고. 우리도 도둑놈 한번 돼보자고요. 그러면 보험을 만기 때까지 평생 납입하면은 보험회사에서 도둑놈이 되는 겁니다. 고객이. 그러니까는 잘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금액과 보장 범위를 내가 정해서 설계사와 얘기를 해서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기준을 정확히 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 병력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어떤 보험은 나는 머스트로 들 거고 예산을 또 전체적으로 봐야겠죠.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보험 같은 경우는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예산이 30만 원밖에 없는데 뭐 100만 원치 보험을 들어놓는다.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그죠. 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가계부 쓸 때도 마찬가지로 예산을 다 항목별로 짜잖아요. 보험도 마찬가지로 내가 예산을 먼저 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집이 수입이 이만큼이고 보험 예산이 한 30만 원 정도구나. 이 안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성비가 가장 좋고 자 가심비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가입을 하셔야지 네, 흔들리지 않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정말 많은 얘기를 했어요. 그죠? 가입해야 할 해드리고 싶은 보험. 얘기가 더 많아요. 입이 좀 간지러우신 것 같아요. 네. 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자, 초급반, 기초반이었다고 하면 자, 더 다음 시간에는 심화 과정으로 해서 더 많은 내용을 담을 거고요. 자, 보험에 대해서는 정말 궁금한 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 댓글에 달아주시면 네, 그 댓글 참고해서 다음 영상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생이 많았어요. 여기서 끝나나요? 너무 아쉬운데요. 네, 다음 시간에 또 더 재밌게, 더 유용하게 만들어서 돌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세요.